갑니다. ASMR. 지식이 귀엽다 쌤. 네? 귀엽네요. 무슨 핑이야? 시즌 자, 우리가 115페이지부터 준비하세요. 115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뭐였어? 연봉비 일정의 법칙이란 거 했었지? 연봉비 일정의 법칙 뭐였다? 연분. 연분. 뭐였다? 연분. 일정하다. 연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 연분은 연분이 뭐야? 우리가 정리 한번 다시 해수 지난번 1000g에 수업했었어. 녹아있는 연료 천그램에 녹아있는 연료의 거. 그렇지. 연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봐봐. 해수 1000g에 들어있는 누구의 양? 염류의 양. 이걸 보고 염분이라 불렀지. 평균 염분, 전 세계 평균 염분 얼마 정도? 35 PSU라고 했었지. 즉 다시 말해 1000g 중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다? 35g 정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방금 염분이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3에서 34 PSU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던 얘기 뭔 소리야? 높다 낮다? 좀 낮은 거야.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다음 또 하나 뭐? 자, 염류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다고 썼어. 첫 번째 뭐가 존재한다? 염화, 나트륨부터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근데 또 두 번째 누구니? 염화,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황산 마그네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뭐였어? 일정한 거. 일정한 건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봐야지. 연분비 일정 봐봐. 연분비 일정의 법칙은 지역에 따라 지역 혹은 계절에 따라서 뭐가 달라? 비율. 염분은 다르지만 그냥 뭐가 된대? 그 안에 들은 염류들 사이에 비율은 어떻게 된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연분비 일정 법칙이지. 연분비 일정 법칙 같은 경우 어떻게 볼 거냐? 꼭 기억하시면 이거 봐야지. 누구야? 얘들은 이유가 뭐야? 바닷물이 뭘 순환하는 거지. 바닷물이 순환하는. 왜? 찍게요. 뭘 찍어? 이거요. 아, 좀 이따가 찍. 쓰고 아직 덜 찍어졌으니까. 일단 얘기 어떻게 돼?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럼 왜? 바닷물이 뭐하니까? 싸니까. 순환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했었어? 예를 들면 A 지역이 35 PSU라고 돼 있어. B 지역은 30 PSU라고 됐지. 근데 여기서 얘가 염화 나트륨 27.2가 들어 있다라면 여긴 얼마 들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 그 비례식 세우. 비례식은 뭐지?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는 염류들이 다를 거야. 염류 총량이 다를 거야. 당연히 이건 뭐야? 염류는 35g인 거고 얘는 30g인 거지. 그럼 총량은 달라졌어, 맞지? 염분이 다르다는 얘기는 총량은 다를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얘들도 당연히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이 35g 중에 얘가 27.2라는 이 비율은, 즉 35 중에 27.2라는 요 비율은 30에서 요거 물음표가 차지하는 비율과 똑같다.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우거나 이렇게 세워도 상관없어. 비례식 어떻게 세웠어? 35일 때 얼마 들어있어? 27.2가 들어있대. 그러면 30일 때는 얼마 들어있어? 이렇게 했기도 했고, 혹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35대 30. 그럼 어떻게 되는데? 35일 때 얼마 들어있어? 27. 27.2대 물음표 해도 상관없지? 네. 어차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똑같으니까 요렇게도 상관없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네. 비율은, 즉 양은, 염류들의 양은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염분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염류들의 양, 절대값은 달라질 수는 있다는 얘기지만 누가 똑같다? 비율은 똑같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여기 파트는 딱 요거 하나 어려워. 나머지 거 어려운 거 없어. 됐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5쪽부터 설명했고 사진 찍으세요. 나만 안 찍으시면 되지 뭐. 쌤왜 찍는 거 싫어해요? 찍는 거 싫어하는 게 뭐지? 초상권이 있어서 그래.
쌤 쌤이 찍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돼 있어. 쌤 찍으면 어떡해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찍어. 찍지 마시고. 범죄자. 키오피 범죄자 같잖아. 키오피. 왠지 약간 곰돌이 닮으신데요. 범죄자 같잖아. 쌤 오늘 아 이렇게 너는 그 강아지고 나는 곰이고. 땡구 자가 자. 땡구야. 갑니다. 쌤 오늘 되게 무슨 남자 간호사 같아요. 그래 남자 강아지 같아. 추워서 요즘에 뭐지 그냥 반팔 입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좀 더 두꺼운 거 입기는 덥고 그래서 적당히 얇은 거. 자 5번부터 10번까지 그럼 더 설명을 115페이지 설명할 거 혹시 몇 번 할까요? 알았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저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115번부터라고 했길래 5페이지부터라고 했는데 자 116페이지 갑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했던 거 지난번에 어떻게 봤어요 이거는? 116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깊을수록 우리가 연직 분포 같은 게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렇게 된다 했었네 맞지? 온도가 일정 부분이 생길 것이고 낮아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뭐야? 온도가 낮은 곳이 여기가 뭐야? 혼합층이라고 불렀지. 여기가 뭐라 불렀어? 여기 뭐라 불렀어? 여기 수온 약층이라 불렀고 맨 마지막 심해층이라 불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는 바람이 강할수록 발달된다고 써서 섞어버리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는 거야? 네. 그럼 여기는 심해층은 계절과 상관없이 위도에 상관없이 항상 온도가 낮은 곳을 심해층이라 불렀지. 그걸 보자는 얘기지 여기서는. 네. 됐어? 그럼 116조 설명할 거 혹시 다시 한번 보자. 어서 117조 설명할 거? 이거 다 했죠? 지난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혹시 다시 봤는데 모르겠다. 있으면 다시 설명. 없어요. 괜찮아요? 되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118페이지 118페이지 설명할 거? 괜찮아요? 없어요? 네. 119페이지? 없어요. 괜찮아? 넘어나 120페이지 120페이지 20번에 갑니다. 자 A, B와 다른 해역에서 염분이 42 PSU인 해수 1kg 속에 들은 1kg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양은 얼마인가를 물었지. 저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A, B 즉 19번, 20번 같이 들어있는 문제잖아, 맞죠? 그럼 19번 문제에서 일단 먼저 보실게요. A 해역에서 몇 PSU야? 40 PS. 아니 A 해역은 아니죠. A 해역 그 위에 있는 표에 보면 33 아, PS, 그치 33짜리죠? 그럼 여기서 염화나트륨이 얼마 들어있대? 25.6. 25.6이 들어있대, 맞죠? 네. 그럼 일단 문제에서 뭐였었어? 20번에 디귿 보면 A, B와 다른 해역이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다른 해역 얼마래? 40 PSU지. 이때 염화나트륨 얼마 들어있어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 됩니까? 계산하셔야 되니까. 라고 모르겠어요. 그럼 30점. 40P, 42구나. 42래요. 난 40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42라고 40이라고. 하면 되죠. 저 됐습니까? 41이라고 했는데. 아 내가 잘못 내가 그 40인 줄 알았다고. 네. 왜?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계산하면 얼마래? 42 곱하기 25.6은 33 곱하기 물음표 이렇게 되겠죠. 11 얼마 되니? 그럼 13 되나? 4, 3, 12, 14가 되는구나. 곱하기 25.6 계산하세요. 그럼 얼마 됩니까? 계산해요? 20 2.4인가? 계산기 돌려요. 나도 모르겠다. 2.4가 복이 없고요. 나도 모르겠어. 나랑 사세요. 아니 이게 25.6을 11로 나누면 얼마 되냐고. 25.6. 21로요. 아 11로 나누면 11로 나누면요. 계산기 돌려. 1, 10. 11? 안 나누지 말고 난 모르겠어.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23점 몇 나오는데? 그 23점 몇 나? 난 모르겠어. 왜 23점 몇 나? 11로 나누는 건데. 11로 나눴잖아요. 2.3, 2, 7, 7, 2, 7, 2, 7, 3. 2.3 모르게 나오는데. 그다음 곱하기 뭐 14이면 얼마 나오겠지 뭐. 맞아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야? 20번 문제에서. 자 일단 봐봐. 나에서 33이지. 네. 25.6이지. 네. 그럼 20번에 1분은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맞지? 네. 27.1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35 PSU일 때지? 맞아? 네. 그거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거 대충 찾으면 되는 거지. 네. 나 산수하세요. 따로 내가 얘기할 거 없습니다. 맞죠? 네. 또 몇 번 할까요?
이 121페이지 설명할게. 121페이지. 없어요? 네 맞아요. 진짜 없어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뒤로 가시면 무엇입니까? 해수의 순환이라고 했죠. 해수의 순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수의 순환은 해류라고 있어요. 해류. 잠깐만 질문할게요. 네. 오늘은 요거 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모르겠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다시 설명을 용해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는 용해도 부분에서 속출되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저 그거 다 맞췄어요. 근데 어려운 애들이 그게 좀 있으니까 그거 좀 설명할 거하고 크로마토그래피 혹시 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좀 쉬워요. 크로마토그래피 객관, 어려운 거 객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게 어렵냐면 재결정. 용해도의 재결정 있죠. 그런 게 좀 어렵죠. 그거 좀 설명하고 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재결정이랑 물들 보통 열도 거. 한번 하고 그다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라떼. 자 일단 우리가 어떤 거부터 볼 거예요? 해류라는 거. 해류. 해류, 해 바닷물의 류, 흐름이라는 뜻이죠. 해는 누구 때문에 생긴다? 해풍. 바람에 의해서 생긴다.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해류라고 얘기하죠. 그 해류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보고 해류라고 불러요. 누구 때문에 생겼다? 바람.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생겨요. 됐습니까? 그럼 네. 보면 여기서 해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질까? 난류라는 것과 한류 두 가지로 나눠지죠. 난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고 난류라고 그러냐? 난류는 찬물,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그리고 기억을 차가운 따뜻한 물. 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동하냐면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고위도로 가요. 여기서 저위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주로 얘기하냐면 적도 지역을 얘기. 적도. 그다음에 고위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극, 남극, 북극 그쪽을 얘기하죠. 적도에서 극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난류라고 부르죠. 한류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차가운 거. 찬물이야. 찬물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저위도로 이동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따뜻한 물이란 얘기는 적도에 있는 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따뜻해. 따뜻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적도라는 얘기는 햇빛을 그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 햇빛을 많이 받다 그럼 뜨거워. 그럼 네, 당연히 뜨거워. 어떻게 돼야 돼?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지. 근데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돼? 차가워요. 차갑지. 왜냐면 주변보단 차가운 거야. 그래도 바닷물의 온도는 괜찮아요. 수영하기 딱 좋은 온도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한 20도 정도 이 정도는 돼요. 그냥 근데 막 약간 저기 유럽에 있는 지중해는 왜 더 애더운 거예요? 왜 덥냐고요? 네. 지중해 왜 더워요? 따뜻하죠. 지중해- 바다의 온도,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따뜻하다는 지중해 거죠. 적도가 아니잖아요. 촉도는 아니죠. 근데 난류라는 게 흘러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라는 거지. 봐봐. 날씨라는 것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니? 바람. 뭐 그 지역의 뭐 며칠간의 날씨 변화라는 것들을 말고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하는 날씨는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기후. 근데 얘는 주로 대륙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해양의 영향을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대륙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바람이 불어올 때,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됐죠?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죠. 육지도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해양의 영향을 받을까요? 해안에. 대륙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불러. 편서풍이다. 편서풍이 뭐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럼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럼 이 육지에 있던 대륙에 있던 공기를 갖고 내려오는 거지. 그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찬 공기, 그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감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중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주변에 뭐 있어? 이탈리아 이렇게 있으면 요 주변에 뭐 있어? 바다가 있는 거잖아. 근데 난류가 흘러가죠. 난류가 흘러가면서 난류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난류, 따뜻한 물이 있는 곳을 지나온 공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공기라는 얘기는 어때요? 따뜻한 물이 있다는 얘기, 그 위에 공기도 따뜻하다는 얘기지. 근데 습도가 높아나자 맞아요. 습도 높죠. 바다에서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습도 높고 그다음에 뭐한 거?
따뜻한 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 영국은요? 비가 맨날 와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영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좀 온도 위도가 높아요. 위도가 높다라는 게 좀 더 춥다는 얘기, 덥다는 얘기야? 추워요. 추워야 정상적이야. 근데 걔네들은 겨울에도 축구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구를 못 해요. 겨울 되면 맞죠? 왜요?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축구해요? 잔디가 다 얼어서 죽는데. 아 근데 영국 같은 경우 눈이 와도 축구를 해요. 왜요? 걔네들 같은 눈이 와도 금방 눈이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지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걔네들은 좀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 눈 더 많이 오는 데 좋아요. 눈이 더 많이 오는 데가 좋다고요? 네. 눈이 오면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저의 알바가 아니라 나도 너의 알바가 아닙니다. 저는 눈 눈이 오는 많이 게 별로 왔어요. 안 좋습니다. 저 눈 많이 화이트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이트 오시면 안 크리스마스- 됐습니다. 저 싫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왜? 크리스마스.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화이트 추워서. 크리스마스요. 어. 근데 오늘 만약 크리스마스 때 눈 왔으면 좋겠어. 어. 추 뒤져. 작년엔 안 왔지. 추 뒤져. 미안. 작년에 뭐지? 작년엔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되게 추웠고 눈도 되게 많이 났죠. 되게 많이 나 추워서 그때 집에서 마트를 잡았어. 그때쯤에서 내가 교회에서 공부했는데. 거길 갈라 했거든요. 제주도를 갔다 올랐는데요. 제주도에 못 갔거든요. 다행히 네. 안 간 게 다행이었어요. 왜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고 폭설 같은 거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와, 며칠 동안 안 떴거든요. 저 한번 강원도 제주도 갔다. 제주도 3월달에 갔거든요. 네. 3월달이나 2월달에 갔는데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뭐지? 그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면 덜 추워요. 그러니까 제주시 쪽이 더 춥고 서귀포는 한라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애월 거의. 가서 놀았어요. 애호는 춥죠. 왜냐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한라산이 이렇게 있죠. 이게 제주시 쪽이고 서귀포 쪽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애월이 이쪽쯤에 있어요. 이쪽쯤에. 근데 애월이 북쪽 꽤 쪽이죠. 많아요. 카페나 그런 게 좀 많은 것 뿐이지 실제로 거기는 뭐 되게 뭐 볼 게 많다는 아니죠. 솔직히. 그러니까 실제로 볼 거 같은 게 이쪽이 훨씬 더 많긴 하죠. 서귀포 쪽, 중문, 이쪽에 성산, 이쪽에 차기도 쪽 그쪽이 훨씬 볼 게 많죠. 내가 왜 이 얘기하고 있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제주도 제주도에서 사투리. 살지 않습니다. 제주도 사람 같아. 제주도를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주도 가본 지한 3년 됐습니다. 내일 놀러. 4년 됐구나. 제주도 간 지 4년 됐습니다. 쌤 되게 대박. 제주도에서 살 것 같이 생겼어. 그러고 살고 싶어요. 전 6학년 때 갔다 왔어요.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갔다. 자,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해류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야? 난류와 한류라고 했었죠. 자, 난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물을 보고 난류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보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봐봐,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이렇게 이게 적도야.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얘는 난류가요, 한류가요? 난류의 따뜻한 물이니까. 이게 난류가요, 한류가요? 난류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거. 저희들은 고위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한류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한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난류, 이렇게가 한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셔요.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은 찬 물이야, 따뜻한 물이야? 찬물이죠. 근데 봐봐. 여기에 가서 이렇게 가는 애들 있고 이렇게 가는 애들 있어. 얘 난류가요, 한류가요? 난류예요. 왜요? 얘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물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난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이 가서 튕겨서 이렇게 나눠질 건데 이렇게 내려오는 놈, 즉 다시 말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놈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류라고 보지만 다시 고위도로 가는 것들은 난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온이 몇 도가 난류고 몇 도가 한류다가 아니야.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물, 찬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온도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갑니다. 밑에 보시면 보십니까?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주변 해류 외우셔야 돼요. 쿠로시오 해류, 황해난류, 동안난류, 그다음에 연해저한류, 북한난류까지 우리나라 외우셔야 돼요. 됐죠? 외우라고요 이거를? 외우셔야죠. 전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 부럽다. 보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근데 내가 너를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또 나와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통합과. 암기. 그래서 근데 일단 봅시다. 우리나라 주변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울릉도, 독도, 서도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이렇게 있죠.
네. 나머지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섬이 되게 많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거는 이탈리아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아니, 뭐 동해 그게 황해 쪽이고 이쪽에서 동해 쪽, 남해 쪽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그럼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일본은 왜 이렇게 뒤딱 크게 그려요? 훨씬 커요. 우리나라. 일본이 커요. 어딘데요? 여기 일본 고구마처럼 아. 생기네. 저희 역사쌤 일본 뒷동그리만큼 그리고 한국은 막 니딱만큼 그려. 아 그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왔네. 저희가 저런 때 정도면 일본이 쩌네요. 이쪽도 이쪽 위로 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다 안 그린 것 뿐이지. 일본이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근데 만약에 일본이랑 저희랑 전쟁 가면 누가 이겨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겨요. 진짜요? 우리나라가 이기죠. 미국이 우리나라는 도와주는데. 근데 일본이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 미국도 일본하고 친한데요? 저희랑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아니요. 아니 왜 누가 친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길 수 있죠. 아니요. 아 지금 저희 아니야 저요? 만약 독일이 일본이 뭐냐? 일본이랑 전쟁을 저희가 져요? 어? 일본이랑 전쟁하면 저희가 져요? 질거려. 왜요? 군사력을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셀걸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가 세계 우리나라는 높아요. 전투기가 높아요. 있잖아요. 걔네들도 전투기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랑 저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기겠죠. 진짜요? 우리나라가 이기는데 걔네들은 재래식 무기가 많아가지고 그 뭐지? 핵 터트리면 힘들 다 제일 죽는 다 거야. 죽잖아요. 저희 다 죽잖아. 어차피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아니 그거 피난 가면 되나요? 피는 어디까지 할 건데? 우리나라 그렇게 커요? 나라가? 크지 않아요. 피난 그냥 막 제주도로 가야지. 제주도? 피난- 어떻게 못 타고 갈 건데? 저 배 타고. 수영했어요. 수영해서 가면 너무 생각해서 가. 네, 일본으로 가요. 일본은 어떻게 갈 건데요? 비행기 안 탈 텐데요? 비행기 왜 안 떠요?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전쟁 났을 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막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신나게 진짜 돼요. 독도로 가면 되죠. 독도로 어떻게 가냐고요? 갈수 제이 있는 수영하는 거 따라가면 되죠. 방법이. 제이를 타고 갈 거예요? 배를 만들어요. 근데 언제 만들 건데? 아니 군함을 타고 가요. 군함을. 그럼 진짜 그럼 죽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까지 못 그럼 가. 전쟁 나면 진짜 다 죽는 거라고 보면 돼요? 죽을 거예요. 어차피. 전쟁 나면 일단 폭탄은 계속 쏟아질 거고 그러면 북한에서 쏠 수 있는 폭탄의 양을 봤을 때는 1m 간격으로 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만 해도 그냥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2발 정도는 쏠 수,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는 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 그 여섯 발, 일곱 발 정도. 그럼 그 떨어져요. 정도로 다 쏜다는 거예요, 저희. 네네네네. 서울 쪽은 다 그래 죽는다니까. 한번 전쟁 터졌다, 빠바바박 쏘니까 그럼 안 죽는 거. 피난 갈 새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 쪽은 그렇게 많이 안 죽나요? 그렇죠. 전쟁 났을 때 이제 부산 쪽이 제일 낫긴 해요. 왜냐면 아니 근데 애초에 그래서 제가 배웠거든요. 음. 과외 시간에. 네. 그러니까 저 북한이 전쟁을 터뜨리면 먼저 그 밑에부터 터뜨린대요. 밑에부터 터뜨려가지고 서울은 우와 하면서 다 없앤다는데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그럼 서울부터 터뜨려요, 무조건 북한은? 아니 같이 하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걔네들이 기관들을 폭탄을 터뜨릴 거고요. 기관? 다시 말하니까 중요한 부분들. 약간 청와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 공장들 이런 것들 같은 다 일단 떨어뜨리겠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뜨릴 거고 그래 이제 심지어 CNC 파도를 CNC 터뜨리는 거 CNC는 중요 시설이 아닙니다. 왜요? 왜요? 왜 중요 시설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런 거. 그러니까 CNC 사람이 많잖아요. 전쟁 났을 때 사람 있을까요 거기? 아니 근데 그러니까 CNC로 피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CNC로 피난 가도 죽습니다. 왜요? 어차피 죽어요. 왜요? 죽습니다. CNC 안 터뜨린다면서요? 안 터뜨린다는 게 거기 먼저 터뜨린다는 건 아니고 다 터뜨릴 거예요.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북한은 안 죽어요? 북한도 죽겠죠. 왜요? 어차피 그럼 너 죽고 나 죽으면 무슨 왜 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이 그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야.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 말아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느낌이었냐? 그러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자가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럼 굳이 왜 해요, 그거를? 주변국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주변국 때문에. 주변국은 네. 전쟁이 나면 그걸 원조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버는 작업을 해요. 되게 치사한 것들입니다. 전쟁이. 아 그러면 막 주변 국가들 일부러 더 부추겨요? 부추기는 것들도 되게 많죠. 실제로. 러시아.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들도 꽤 많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홀랑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안 넘어가고 그런 거 잘 뽑아 먹으면 좋은데 그냥 잘 뽑아 먹을 수가 없어요.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거지. 태어난 김에 사는 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슬프잖아. 근데 저희랑 북한이랑 전쟁하면 누가 피해봐요 또? 둘 다 피해 본다. 아니 딴 나라도 피해봐요? 딴 나라 피해볼 게 뭐 있습니까? 좋죠. 왜요? 왜요?
그 자국에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없다, 판매할 게 없다라고 치면 반도체 1위 국가를 없애는 건데. 반도체 그러니까 좋은 거 다른 나라는 좋은 거밖에 없다니까요. 왜? 어? 아 그러면 반도체를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사니까 사람들이 서있죠. 나쁜. 빨리 초전체를 개발해야 돼. 자, 갑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볼 건데 일단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그렸죠.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일본. 근원이 이건 뭐구나. 쿠로시오 후쿠시마. 해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양쪽으로 갑니다. 쌤 초전체. 후쿠시마가 이쪽쯤에 있어요. 후쿠시마가 후쿠시마. 이쪽쯤에 있죠. 후쿠시마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바닷물은 여기를 거쳐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여기서 뿌려도 즉 오염수를 여기다 뿌려도 4, 5년 뒤에 온다. 어디로 간다? 태평양 쪽을 지나간다. 4, 5년 뒤에 온다. 4, 5년 뒤에 올지 금방 몇 개월 있다 올지 모릅니다. 네가 얘기한 건 표층해로 얘기해요. 근데 물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아니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아래로 가라앉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로 가는 신충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가라앉는 건 어떻게 타고선 바닥에 묻히면 튕겨서 양쪽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 그러니까 뿌렸으니까 아직은 괜찮아서 우리나라처럼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할 건데 몇 개월은 걸릴 건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쌤. 네. 근데 왜 초전체가 좋은 거예요? 초전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저항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적게 쓰겠죠. 쌤 초전도체 개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요? 자, 일단 수업이나 할 겁니다. 헐.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F자 되는. 여기서 뻗어나가는 게 존재했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게 존재해요. 그냥 갔다가 튕겨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거 밑에서 위로 올라왔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왔으니까 난류가 돼요. 근데 이건 어느 쪽은 동쪽 한국으로 가는 난류가 동안 난류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야? 황해 쪽으로 갔죠. 황해 난류라고 얘기를 하겠죠. 동안 난류, 황해 난류. 이해돼요?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뻗어나온 게 동안 난류, 쿠로시오에서 뻗어나온 게 황해 난류.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를 보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황해 난류 뭐라고 됐습니까?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황해로 흐르는 난류를 얘기를 해요. 황해가 뭐야? 황해? 우리나라의 그 뭐야 붉은 서해안을 노란 바다. 서해안을 황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바닷물 자체가 색깔이 뭐 좀 얘는 노랗다. 느끼해요. 느끼해요. 됐습니까? 근데 서해안 바다가 아니라 했어요. 아니 바다긴 하죠. 물고기 사니까 바다, 물고기 사니까 바다가 되죠. 일단 물 먹으면 짜요. 제 할머니가 서해안 바다 아니라고 그냥 벗어 서해안 안 간대요. 아, 바다긴 합니다. 난 F죠. F죠. 갑니다. 왜? 여기서 F죠. 약간 이 약간 도시. 쌤은 자기 일에는 F고 남의 일은 T예요. 맞아요. 자기 일은 F 아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뭘 하면 F라고 F.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데 생각하고 남의 일에 남의 제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이리 도시. 황해 난류 방금 얘기했고 그냥 동안 난류는 뭐예요? 동안 난류는 쿠로시오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난류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황해. 쿠로시오 해류, 황해 난류, 동안 난류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한류 같은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연해주, 난류. 연해주를 따라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 한류. 연해주는 중국 아니에요? 중국 쪽이죠. 중국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연해주, 그다음 북한 이렇게 따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보면 여기서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납니다. 맞아요?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난류와 한류가 뭐 하는 거? 만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조경수역. 조경수역.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는다? 난류와 한류죠. 그럼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좋은 어장이 되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조경수역 나와있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을 보고 조경수역이라 부르고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동해에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줄림초수요.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한다라고 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조경수역은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 가능한 장소란 얘기입니다. 이동 가능한 장소란 얘기는 어떻게 된다? 봐봐. 여름에는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덥죠. 그랬던 얘기는 어떻게 돼? 이게 난류의 성질이 강할까요? 한류의 성질이 강할까요? 난류의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형성돼.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돼? 한류의 성질이 강하니까 좀 밑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형성된다는 얘기죠.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 정도 좀 얘기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3번에 계절별 조경수역의 위치라고 되어 있죠. 보이세요? 여름철은 위쪽, 겨울철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조석을 볼까요? 조석이 뭘까요? 그 돌. 돌은 아닙니다. 만화가 아닙니다. 내가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웹툰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 웹툰 작가가 조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조석이라고 하면 마음의 소리 만든 사람, 그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소리 하는 사람. 마음의 소리를 그린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 아니고요. 조석은 우리가 말하는 외자예요 아니면 어? 성이 이름이 조석이에요 외자예요. 외자예요. 이름이 성이 조시고 이름은 석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나하고 안 친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자 시끄럽고 보십니다. 일단 보시면 해류의 조석이래요.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조석이냐면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해요. 로맨. 됐어요? 자 보시죠. 밀물과 썰물. 밀물은 어떻게?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썰물은 싹 빠져나가는 거. 됐어? 그러면 자 밀물과 썰물은 얘는 뭐야? 물의 흐름이에요. 흐름이라는 얘기 밀려오는 것, 밀려 나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물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만조라고 불러요. 만조. 그다음에 빠져나가서 빠져나갔다. 간조. 그렇죠. 간조라고 그러죠.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만조, 간조라고 하는 게 뭐야? 만조는 주로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서해안 같은 게 딱 보면 어떻게 돼? 우리 찰랑찰랑 찬 거를 만조라고 부르고요. 간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갯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 올라갈 때 저 보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 조개잡이를 할 수 있죠. 언제 정도? 만조일 때 할 수는 없죠. 간조일 때 조개잡이를 하겠죠. 됐어? 맛조개 같은 거 체험할 때 그런 걸 많이 하러 다니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심한 경우는 항구 있죠. 항구보다 더 높이 올라요. 어느 항구 같은 경우는 보면요. 만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이따 보이긴 하겠지만 조차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살이 조금 이럴 때가 있는데 살이 때는 조차가 클 때거든요. 만조 때 높이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항구가 뭐 예를 들어 이만하다라고 치면 항구보다 더 높아요. 물이. 맞아요. 저 높여요. 봤어요. 자동차를 세우면 자동차가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바닷물 봤어요. 치고.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여기까지 물이 찰 거 막 네,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해안에 보면 오천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좀 그래요. 바닷 항구가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서 뭐 자동차를 세워놨을 때 침수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간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조석, 밀물, 썰물 이런 걸 봅니다. 조류부터 봅시다. 조류는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 불러요. 그럼 조석이 뭐냐? 조석이 뭐야? 조석. 밀물과 썰물 이게 뭐라 불렀어? 이 두 개를 보고 조류라고 불렀어요. 해류와 조류는 달라요. 네. 얘들아, 해류는 양방향이야, 한방향이야? 한방향으로 일정하게 쭉 가는 거야.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근데 조류는 왔다 갔다 양방향이죠. 밀물과 썰물처럼 뭐야?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류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얘들아, 조석이 뭐야? 조석. 방금 그 얘기했던 시간. 밀물과 썰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만조와 간조처럼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 걸 보고 뭐라 불러? 조석이라고 불러. 이해됩니까? 조석은 다시 한번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걸 본다라고 썼어. 맞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자, 조류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보고 조류라 불렀고요. 만조, 밀물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맞아요? 만조를 우리가 그때를 얘기하고 요. 간조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아졌을 때 간조라고 불러요. 됐어요? 만조는 뭐랬어?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만조라고 부르고요. 제일 낮아진 걸 간조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보면 조차라는 거 보이죠? 조차가 뭐야?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를 보고 조차라고 불러요. 자, 봐. 정리단주다. 첫 번째 뭐야?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뭐야? 만조. 내려간 걸 간조. 요 차이를 조차. 하루에 만조, 간조는 각각 2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 그렇진 않아요. 100% 그렇진 않아요. 100%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석주기라는 말이 나와요. 조석주기. 조석주기는 만조부터 다음 만조까지 혹은 간조부터 다음 간조까지 얼마나 걸리나 그 시간이에요. 그럼 조석주기가 12시간 25분이에요. 12시간 25분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죠. 24시간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2번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2번, 거의 대부분 만조가 2번이고 간조가 2번입니다만 어떨 때도 있어? 만조 1번에 간조 2번 혹은 만조 1번에 간조 2번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조차 설명드렸고 조석주기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조석주기라 불러요. 조석주기는 시간이 얼마라고? 1시간 25분. 12시간 25분. 아유, 1시간 아니고 그럼 겁나 빠른 거구나. 알았어요. 적어주 거의 없으면 적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얘들아? 네. 12시간. 12시간 25분. 아 옆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게 조석주기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좋긴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생기고 조석의 주기는 12시간 25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조석 현상의 이용이라고 그러죠. 조석 현상의 이용. 자,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서해안이 가장 크고 동해안이 가장 적어요. 그럼 조차가 큰 곳에서 뭘 할 거냐? 밑에 보면 간조 때 넓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핀다. 조차를 이용하거나 조력발전이에요. 조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조류발전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해안가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류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이거 뭐야? 어디 가면 체험, 체험 같은 거 있잖아. 예를 체험? 어촌 체험 같은 걸 하러 가면 저희 갯벌 체험? 갯벌 체험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돌담 쌓아놔서 물고기 잡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화도 쪽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가보진 않았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9분이에요.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해안가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이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살이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리게 된다. 바다 갈라진 현상인데 경기도 화성 쪽이죠. 화성. 화성이면 제부도라는 데가 저 가봤어요. 제부도를 들어가려면요 배를 타고 가도 돼요. 근데 그거 이렇게 없어졌을 때 기인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럼 물이 빠져나갈 간조 때는요 도로가 생겨요. 그 도로를 자동차 타고 들어갑니다. 저 걸어가는. 걸어가도 되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되고 네. 나는 걸어가기 싫어서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거 좀 가세요. 운동. 지금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아픕니다. 네. 지난주 이번에 수요일 날 산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힘듭니다. 저번에 산에 올라갔다 와서 힘듭니다. 네, 다행히 무릎은 안 아프고 종아리만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쌤만 어떤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한 달 동안 해수면 높이 변화 나와 있죠? 네. A, B, C, D가 있어요. A가 뭡니까? A는? 간조. A는 조차가 작은 거예요. 아, B는 조차가 큰 거죠. 네. C는 조차가 작고요. D는 조차가 크죠. 조금이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실 조금이라고요? 그렇죠. 조차가 제일 작은 거. 조금. 그럼 A와 C죠. 네. 조차가 조금인 게 조금이에요. 그래서 조차가 조금인 게 재미없어요.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죠? 왜 뭐라고 한 건데? 근데 살이는 뭡니까? 조차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달에 몇 번씩 일어납니까? 2번. 그러니까 가봐.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일어나나 적으셔야 돼요. 음력 왜요? 1일 15일. 됐어? 조금은 언제일까요? 이 절반. 음력 7일에서 8일
22일에서 23일 이렇게 돼. 음력 2파오. 그래서 음력 18 혹은 22, 23. 그러니까 7, 8일 간격으로 계속 살이 조금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됐습니까? 살이 조금 음력 살이 조금. 아, 그렇죠? 1, 15일은 뭐예요? 살이는 음력 1일 때 나타나고요. 음력 15일일 때 나타난다고요. 1일, 15일? 네네. 1일과 15일 날 나타나고요. 조금은 음력 7일, 8일이나 22일, 23일 그때 나타난다고. 음력 됐습니까? 쌤 근데 이거 까면 바뀌죠. 유리예요. 평균. 어? 근데 가격이 가벽이에요. 그거 끝나면 그거 뚫고 나가면 유리예요. 왜 유리에서 이걸 바꿨어요? 유리 더워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갑니다. 나이스. 잠깐만요. 나이스. 나이스.